네, 8장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체 계측 및 유동 장치고요. 1번은 벤투르미터에 대한 설명이죠. 답은 4번이고 벤투르미터는 구조가 복잡하고 길어서 비싸고 설치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그래서 비읍이라고 적어놨죠. 베르누이고 비쌈 그리고 벤투리관. 또 점진적 축소 단면이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제 이 보통 벤투르미터에 대한 설명 이렇게보다는 여러 가지 설명을 주고 이게 벤투리 미터인지를 골라라 이런 게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밑에도 뭐 오리피스 미터나 이런 게 나올 건데 어, 그거를 잘 고르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뭐다? 이제 베르누이와 제일 관련이 깊다 하면은 벤투리, 그리고 점진적 축소 단면 요게 떴다 하면 벤투리 미터 또는 벤투리 관이라고도 하죠. 네, 그거 고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오리피스 미터와 유동 노즐에 대한 설명이고요. 네, 답은 5번이죠. 단면적이 최소가 되면은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유속은 가장 빨라지겠죠. 1, 2, 3, 4번 보시면 그래서 얘는 관로 사이에 구멍이 뚫린 판을 끼워서 압력차를 측정하는 방식이고 벤투리에 비해서 급격하다. 얘는 급격하죠. 얘는 점진적 축소였는데 그래서 에너지 손실이 크고 또 여기서 유동 노즐은 오리피스와 벤트리의 중간적인 특성을 가지며 고속 유동 측정에 적합하다. 그리고 뭐 이런 유량 계수 정도가 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일단 유량 측정계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벤노 오로위, 그래서 벤츄리미터, 노즐, 오리피스, 로타미터, 위어 요거 5가지 아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기타 유량 및 유속 측정 장치이고요. 답은 5번. 피토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점을 측정해서 이제 그 차이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이고 로타미터 보시면 부자의 높이를 통해 유량 측정하는 가변 면적식 유량계이다. 요 가변 요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면적이 항상 동일한 유량계이다. 이런 식으로 내면 틀리겠죠. 위어 같은 경우에는 개수로의 흐름을 차단하여 액면의 높이를 유량을 측정하며 삼각, 사각, 위어 등이 있다. 그리고 열선 유속계 요거는 국소 유속과 관련이 있고 난류 등의 빠른 속도 측정에 이용됩니다. 다음 레이저 유속계는 빛의 주파수 변화를 이용하여 유동의 간섭을 주지 않은 비접촉식이다. 그래서 다 외우시면 됩니다. 설명이 있을 때 뭔지 고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로터미터 같은 경우에는 상부로 갈수록 단면적이 확대되는 관 내부에 부자를 띄워 유량을 측정하는 면적식 유량계이다. 이거 맞는 말이고. 그래서 면적식 유량계인 로타미터는 유량이 변하더라도 차압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리고 로타미터는 유체 흐름 방향에 제한이 없으므로 수평 또는 수직으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이거 틀린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수직으로 설치하고 아래에서 위로 흐르게 해야 된다. 요거 선지 다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압계측기와 동압계측기가 있는데 앞에서 정압이랑 동압이랑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정압계측기의 피해조 미터 정압관, 피해조정 저는 이렇게 외우거든요. 피해조정 그리고 동압계측기로서 피토관과 피토정압관이 있다. 그리고 피토관은 비행기에 주로 쓴다. 요거 다시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유체 압력 및 속도 계측 기구에 대한 설명이고요. 답은 4번이죠. 이제 식을 쓰면은 이렇게 되고 마노미터가 읽어내는 동압은 수두차와 비례하므로 유체 속도는 수두차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제곱근에 비례하는 건데 여기는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리고 1, 2, 뭐 3, 5번 피토관 같은 경우에는 전압 또는 총압을 측정할 수 있고 피에조미터는 유체 정압 측정할 수 있고 뭐 차이인 동압을 측정할 수 있고 네,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피토 정압관이고 정답은 4번이죠. 이제 여기서 학력 개수가 아니라 피토원 개수를 쓰고
어 요거는 사실 요거보다는 네 위의 식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압과 정압의 관계식 그리고 유속이 요렇게 쓴다. 네 고거를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개수로 유동에 대한 설명이고요. 개수로 유동의 핵심 정의는 수로 일부만 채워져서 흐르는 것이다. 그래서 수심이 관의 지름과 같아져서 관 내부의 공기층이 없어지면은 요거는 개수로 유동이 아니라 관내 유동으로 전환된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고 개수로 유동은 액면에 작용하는 압력이 대기압과 같고 이 수력 구배선이 자유표면과 일치하며 주요 지배하는 힘이 관성력과 중력이다. 그리고 비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지점의 깊이를 임계 깊이라 합니다. 요거 최대로 바꿔서 틀렸다고 하는 문제 가끔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하시고 개수로 유동과 가장 관계가 깊은 장치가 뭐냐고 물었을 때는 위어 고르시면 되고 여기도 써 있듯이 개수로는 중력 그리고 관의 경우에는 압력의 지배를 많이 받는다. 또 개수로 유동의 임계 레이놀드스 값은 500입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500. 그래서 500보다 안쪽이 측류겠죠? 자, 다음은 개수로에서 임계 깊이에 대한 설명이고 요거는 정답은 이제 읽어보시면 사류 상태는 비에너지 곡선에서 임계 수심보다 아랫부분에 위치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사류 구간에서는 비에너지가 증가할수록 실제 수심도 함께 증가하고 비에너지가 감소할수록 수심이 얕아지며 유속이 미친 듯이 빨라진다. 그래서 비에너지가 증가할수록 수심이 감소한다고 서술한 5번이 틀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임계 깊이가 뭐인지, 그때 프루드 수가 몇인지, 그리고 프루드 수가 1보다 작을 때 상류, 그리고 상류일 때 유속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최소 비에너지, 이 미니멈이 HC의 2분의 3배다. 이것도 아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서 충격파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충격파 발생 시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속도만 감소하고 나머지가 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속도만 감소하는 걸 알고 있으면 아, 나머지 다 증가하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충격파라는 거는 초음속의 전유물로서 이제 마하수가 1보다 크다가 1보다 작아질 때 초음속에서 아음속화 되면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더 보시면 압축성 유동에서 마하수와 음속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제 답은 5번. 제가 나머지 선지도 다 적어놨는데 사실 뭐 요거가 이제 일반기획에서 기출에 있는데 5번 같은 선지에 요거가 뭐 시험 문제로는 계산하는 건 안 나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는 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뭐 사인으로 함수로 쓰는데 요거는 탄젠트로 바꿨으니까 틀린 거죠. 그럼 이 정도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만들어서 넣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음속 공식 앞에서 했었다. 루트 KRT. 그리고 약 0.3 요거 중요합니다. 0.3 이하일 때 비압축성으로 가정화 해석할 수 있다. 수치 기억하시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체 계측 기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요거는 답은 5번이죠. 로타미터는 관론의 유량 측정이고 개수로 같은 경우에는 넘치는 거기 때문에 위어를 쓴다. 그리고 뭐 벤노 오순이다. 그리고 부르동관이라는 게 있는데 탄성력과 관련된 겁니다. 또 낙구식 그리고 오스트왈트 이런 점성계수를 측정하는 기기가 있는데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놨는데 다음 법칙과 가장 관련이 깊은 뭐 점도계는 무엇이냐? 여기서 점도계들이거든요. 점도계들. 그거 고르실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외울 때 뉴맥스 그다음에 하오세레 그다음에 낙구식은 스토크스 법칙. 요거 이제 이렇게 물어도 스토크스 법칙 나와야 되고 이제 뉴턴의 점성 법칙 물었을 때
맥미첼, 맥마첼, 스토머 점도계. 영어 표현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아무튼 앞 글자를 따서 유맥스 하오세레 그다음에 스토크스는 낙구식. 요거 연결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요거. 자, 다음은 수력도약에 대한 설명이고요. 답은 3번이죠. 수력도약 과정에서 심한 와류와 난력 발생하여 기계적 손실이 난다. 그래서 도약 후의 전수도가 반드시 작아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류에서 상류로 변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느린 거에서 이제 빨라지겠죠. 맞나요? 아니죠. 빠른 거에서 느린 거겠죠. 그리고 뭐 수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유속이 급격히 감소한다. 그래서 이제 급경사에서 완경사로 변하는 지점에서 관찰된다. 네, 암기하시면 됩니다. 속도도 사류 상류일 때 빠른지 느린지 그리고 연계해서 아시면 됩니다. 다음은 수격작용에 대한 설명이고 요거는 답은 5번. 그래서 유속을 낮게 하는 것이 방치 대책이다. 그리고 이 수격작용이란 거는 급정지나 급개폐를 했을 때 압력이 급상승하는 거다. 뭐 조합수조, 서지스 탱크를 설치하여 방지할 수 있고 체크 밸브도 도움이 된다. 네, 그렇죠. 다음 서징 현상, 맥동 현상이라고도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서징이 밸브가 수조 앞쪽에서 유량 조정할 때 맞물려 발생하기 쉽다. 그리고 유량과 압력이 주기적으로 변동하여 진동하는 현상. 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속도와 흡입 선능에 대한 설명이고 요것도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지하려면 이게 이제 앞에 게 더 커야겠죠. 넘어가서 이제 펌프의 동력 및 효율. 그리고 저는 여기가 조금 킬러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가 좀 잘 안 와닿습니다. 이 수동력, 축동력이 조금 수식과 관련해서 외워야 되는데 살짝 잘 안 외워질 거예요, 처음에. 어려운 게 맞고 그래도 한번 외우셔야 됩니다. 네. 답은 5번이고 동력식 같은 경우에는 감마 QH를 효율로 나오는 에타 효율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유량을 2배로 늘리면 동력도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수동력이 뭐냐? 수동력은 펌프가 유체에 실제로 전달한 순수한 이론상 동력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이때 이제 단위가 뭐인지 다 연계를 하셔야 되고 축동력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터 동력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효율을 식 위에다 곱하는 게 있고 나눠주는 게 있어가지고 요거 때문에 좀 중요하긴 한데 웬만해서는 나눠주는 걸 거의 다 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제 펌프랑 이제 수차를 비교를 해놨는데 보통 에너지를 소비하는 뭐 펌프, 송풍기, 압축기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무조건 분모로 간다. 그래서 나눠줘야 되고 이제 수차 터빈 발전기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식을 구할 때 효율을 분자에다 곱해줘야 된다. 네, 그거를 아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론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